오늘은 깨달음의 핵심인 송과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명체가 수태가 되면 가장 먼저 머리 부분이 생성이 된다는데요. 그것은 뇌의 가장 중심에 있는 송과체가 가장 먼저 생겨날 것입니다. 송과체는 생명체의 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자와 난자의 유전자 정보가 만나는 순간 그 정보에 의한 핵분열이 일어나듯이 이 송과체에는 부모, 조상의 유전적 정보와 나의 전생 정보, 우주의 정보 등이 담겨 육체와 영혼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인데요. 인간이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은 육체의 5가지 감각, 즉 오감과 파동과 빛을 수신하는 육감의 차원이 있습니다. 송과체는 빛과 파동으로 대자연과 교신을 하는 매체가 되는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후광이나 아우라를 묘사하는 것도 송과체가 이러한 빛을 방출하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결정체를 함유하고 있는 송과체는 앞전으로 빛에 반응하며 자극을 받으면 생체 발광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모든 에너지는 진동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동하는 에너지 파동에는 우리 운명에도 영향을 끼치는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만물은 파동이라는 이름의 정보 에너지를 통해서 서로 통신을 주고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동은 만물이 인식하는 우주 공통의 언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파동이라는 코드로 해석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며 시시때때로 이런 파동의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 정보의 인식대로 살아갑니다. 송과체는 이러한 파동과 공명하여 정보를 얻어내는 기관입니다. 우주와 공명하면 우주의식이 되는 것이죠. 텔레파시, 시간여행, 심령 능력도 송과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송과체는 세라토닌, 멜라토닌, DMT와 같은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우리의 순환 리듬을 담당하는데 그중 후자는 사망 당시 많은 양이 분비됩니다. 낮에는 세라토닌을, 밤에는 멜라토닌을 생산하여 깨어있는 즐거움, 명상, 시각화, 행복 그리고 심지어 좋은 밤잠을 책임집니다. 다시 말해서 송과체는 우리들의 삶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대자연과 공명을 하여 그 이치와 섭리를 깨달음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인간 의식과 육체가 우주 대자연의 섭리와 작용이 너무도 닮았기에 우리는 인간을 소우주라고 했습니다. 송과체의 작용은 자연의 마음을 읽어주는 도구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인류의 위대한 영적 각성 도구는 송과체이며 깨달음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송과체의 잠재력에 대한 각성의 중요성은 은폐되어 왔습니다. 송과체가 인류의 각성 상태, 즉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숙제를 풀어내는 열쇠도 송과체에 있다고 해도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만상 자연의 이치대로만 살면 우리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힘든 것은 이런 이치를 깨달지 못해서입니다. 즉 송과체의 기능이 상실되어서입니다. 물 흐르듯 술술 순리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순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기가 어렵기에 이런저런 인생의 과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은 마음 공부라고 함은 이런 세상의 이치를 알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송과체의 중심은 부드러워야 하지만 12살이 되면 대부분의 송과체는 단단해지고 쇠약해집니다. 그 이유는 불소화 때문입니다. 지구의 사람들이 마시는 물은 오랜 기간 심하게 불소화되었습니다. 불소는 체내의 뼈를 석회화시키고 송과체샘 내에서도 불소화가 높은 단계로 진행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각성을 맡고 있는 이 송과체의 석회화는 왜 진행이 되어 왔을까요? 그 역시 불편한 진실이 있지만 그것은 접어두겠습니다. 송과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접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대자연과 교신하는 방법을 잃은 채 오랜 기간 살아왔기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송과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파도 송과체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전자파로 인해 암세포의 억제와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멜라토닌의 생성의 기능이 퇴화되어 왔습니다. 요즘 부쩍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역시 잠을 잘 때 분비되는 멜라토닌의 억제로 인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폰을 만지작거리며 잠을 청하는 현대인들은 특히나 전자파에 노출이 심할 것입니다. 이렇듯 현대인의 삶은 대자연에 순응하며 순리대로 살아가기 힘든 환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대자연과 통하여 카르마를 해결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동기부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솔한 답을 내 스스로에게서 구하고자 한다면 나의 송과체가 대답할 것입니다. 3일 신고 천운의 내용 중에는 성기원도 절친견 자성구자 강제인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언어나 생각을 통해 하느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오로지 스스로의 본성을 통하여 하느님의 씨앗을 찾으라. 이미 너의 머릿속에 내려와 계시니라. 네, 맞습니다. 송과체가 하느님의 씨앗이며 우리 누구에게나 이미 내려와 있다는 의미입니다. 언어나 생각이 아닌 오직 본성을 통하여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몸과 마음이 통하고 그리하여 참나인 송과체를 만나서 자아발견을 해보세요. 그리고 자아실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값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송과체가 활성화된 상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치를 아신다면 크나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지구의 삶을 축복드리며 영적 성장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